자, 오늘 이제 5월 12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김하성 선수와 샌디에이고, 그리고 이제 이 데니스 린 담당 기자가 이 디 애슬레틱에서 독자들의 질문에게 답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와중에 또 김하성 선수에 관련된 트레이드 내용, 이 가능성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열린 이 미네소타 원정 3연전 마지막 경기였었는데요. 어제 하루 휴식을 취했었던 김하성 선수가 이 7번, 오늘은 3루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매니 마초도가 지명타자로 출전을 하면서 이제 2루수로는 오도어가, 그리고 3루로 김하성 선수가 출전한 경기였었는데요. 타석에서는 3타수 무안타, 삼진도 2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계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경기 사실 경기 시작할 때부터 타티스 선수가 초구 때려가지고 홈런 칠 때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이야, 그때까지는 뭐 정말 기가 막혔었죠. 하지만 이제 공방전을 펼치다가 5회 다시 한번 이제 오도어의 홈런으로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7회였죠. 7회 사실 그 전에 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만루 찬스에서 득점을 만들지 못하는 장면이 올 시즌에 정말 많았었는데, 반대로 미네소타는 이 코리아가 역전 결승 이 2루타를 때려내면서 그게 결승점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결과적으로 오늘 경기 3대5로 패배를 하면서 전날에도 샌디에고가 끝내기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역전패, 진짜 패배하는 경기 내용이 좀 좋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즌 성적도 19승 19패, 5할 승률도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득점권 타석에서는 이제 7타수 1안타. 이 샌디에고가 오늘 뭐 중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이저리그 전체 득점권 꼴찌입니다. 타율 꼴찌인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허니웰이 제구 난조를 겪으면서 무너진 것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샌디에고가 강점이 불펜으로 꼽혔었는데 올 시즌에 불펜진이 자주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타티스 선수는 뭐 복귀하고 나서 계속 잘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후안 소토가 엄청난 기세로 타격 페이스를 올리면서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 말고는 다른 선수들이 이제 치지 못할 때는 또 이제 점수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한 명을 더하자면은 마차도가 1차전에서 홈런을 때려내기는 했었죠. 점점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샌디에고 타선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 역시 그러다 보니까 김하성 선수도 약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5월 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격감이 살아나고는 있다. 타율도 2할 6푼 9리. 오늘 경기까지 하더라도 OPS 0.810이니까 좋은데, 어제까지는 3할 4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역시 타구질입니다. 성적이 좋았을 때에도 팬들이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던 이유, 타구질이 좋지 않다는 거였는데 역시나 그 타격감이 일시적이었을 뿐 확실히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리고 최근 7경기에서는 22타수 5안타, 물론 이제 본래 5개를 얻으면서 출루는 하곤 있습니다만 타율도 2할 2푼 7리, 굉장히 타격 부진에 빠졌다. 이런 와중에 디 애슬레틱의 이 샌디에고 구단 담당 기자죠, 데니스 린 기자가 김하성 활용법에 관련한 이제 팬들의 질문을 또 받게 됐습니다. 매국노 아니죠? 아닙니다. 자, 김하성을 유틸리티로 돌리고 크로네러스를 2루, 그리고 전통적인 거포 1루수를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이 없냐고 이제 팬이 데니스 린에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데니스 린이 답변한 부분이, 계속되는 김하성의 페스트볼에 대한 투쟁은 이 질문을 고려할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 기준으로 이제 서번트에서 페스트볼 상대 타율이 1할 4푼 3리, 장타율도 1할 7푼 9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지난해에는 타율도 2할 6푼 1리, 그리고 장타율이 389였으니까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페스트볼에 어느 정도 대응이 되네, 저희가 이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죠. 올해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2021년보다 지난해가 좋아졌고 올해는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늘 사실 첫 번째 삼진도 92마일짜리 하이패스볼에 어이없이 삼진을 당하고 말았었는데, 확실히 이 패스볼 이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타격폼까지 수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효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시즌 앞두고 이제 강속구 대처를 위해서 이 방망이를 쥐고 있는 팔, 요걸 좀 앞으로 내리면서 좀 히팅 포인트를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수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패스트볼의 대처가 안 되고 있는 상황. 근데 공교롭게도 같이 타격폼을 수정했던 이정우 선수도 지금 부진에 빠졌거든요. 이 패스트볼 상대 타율이 지난해는 3할 7푼 7리였거든요. 올 시즌에는 2할 3푼 6리. 장타율 같은 경우도 0.63에서 400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김호성 선수랑 이정우 선수랑 이 타격폼 때문에 페스트볼 못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네, 타격폼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죠. 확실한 거는 김하성 선수가 이 오프 시즌에 한국에 오자마자 이 언론 인터뷰도 다 고사해 가면서 또 TV 출연도 안 해가면서 연습장에서 진짜 눈물나게 훈련만 했거든요. 이정우 선수가 열심히 훈련한 선수인 것도 말할 것도 없는데 전 이정우 선수의 부진은 사실은 시즌 초반에 있었던 약간의 그 허리 통증 여파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뭐 팬들의 반응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데니스 린 기자도 김하성의 타격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수비 쪽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김하성 여전히 수비에서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 시즌부터 이 극단적인 시프트가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크로넨워스와 김하성은 내야 오른쪽에서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하성 선수의 수비 지표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이 DRS 디펜시브 런 세이브에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2루수로 벌써 6점 플러스 6점을 기록했고요. 3루수로도 플러스 2점 총점 8점입니다. 그래요. WAR로 봤을 때도 베이스볼 레퍼런스에서 1.5승이고 이 수비 WAR도 1.0을 찍었거든요. 이게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콜트농 선수와 함께 메이저리그 공동 선두니까 내셔널리그에서는 김하성 선수가 현재 수비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격과 수비는 분리해서 봐야 될 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김하성 선수를 쓰는 게 이득이냐 아니냐라고 따졌을 때는 수비에서의 기여도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데니스 린 기자도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로스터에서 샌디에고에게 최선의 선택은 김하성을 계속 선발로 기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틸리티 롤로 돌릴 필요 전혀 없다라고 일단은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추가로 1루수 영입을 하게 된다면 맥카펜터나 아니면 넬슨 크루즈 이 두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좀 난색을 표하기는 했습니다. 이미 가진 이 선수 푸층이 굉장히 두터운 상황에서 그 선수들이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1루수를 영입한다면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트레이드 가능성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김하성은 그래도 여전히 유격수로 뛰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전에 트레이드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제 투수와 트레이드 카드를 여러 매체들이 맞춰보기도 했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보스턴의 선발로 지금 뛰고 있는 하우크 선수가 되겠고요. 맞습니다. 역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격수로 김하성 선수를 쓰는 것이 가치를 제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거는 내년 3월에 이제 서울에서 다저스와 샌디에고 요 개막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김하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네요. 우리 이제 서울에서 개막전 하는데 김하성 없으면 어떡해. 김하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진짜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동안 이상적인 로스터 구성과는 거리가 멀기는 했다. 우려 완화하기 위해서는 타석에서의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김하성 말을 선수도 했어요. 역시 타석에서 좀 그렇죠. 발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물론 지금 김하성 선수가 다소 좀 타석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이제 조정 지표로 봤을 때는 리그 평균보다 살짝 밑도는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수비에서는 지금 밥값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쳐줘야 될 타자들, 이 공격 쪽에서 보여줘야 될 타자들이 못 치고 있다 보니까 같이 김하성 선수도 좀 얽혀서 언급이 되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뭐 실제로 그 기사를 보면은 뭐 놀라, 소토, 마차도 그리고 득점권 타율, 타격 코치 뭐 다양한 이 질타, 팬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김하성 선수는 팀 내 WL로 봤을 때는 뭐 1위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샌디에고 타선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김하성 선수도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중계를 한 입장에서 진짜 문제는 오스틴 놀라, 아 그렇죠. 트렌트 그리샴 아 그렇죠.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김하성 선수가 얼마나 선녀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에도 나와요. 이 놀라 언급할 때 물론 이제 놀라 타율 그리고 이제 김하성 선수의 페스티벌 타율 이런 거 이제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 괄호치고 김하성은 수비에서 제 몫을 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또 따로 달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사실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팬들의 질문도 당연히 이어졌는데요. 소토와의 연장 계약. 사실 소토가 이제 내년 시즌 이후에 FA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FA까지 기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전에 연장 계약을 맺어야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현지 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시장에서 워싱턴에서 제시받았던 4억 4천만 불 이상의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아마 거기가 샌디에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당장 소토에게 3억 5천만 달러도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다. 소토는 FA까지 18개월이 남은 선수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좀 깎아주고 계약할 선수는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소토는 그런 선수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선수니까. 사실 샌디에고가 써봤을 때 좋아야지 맞아. 그때 이제 열심히 잡으려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미네소타와 코레아를 그렇게 잡으려고 했더니 써보니까 너무 좋거든. 좋으니까. 네. 근데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소토가 진짜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와서는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재미를 못 봤죠. 이럴 때는 사실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이거는 빅마켓 구단이나 최근 돈을 많이 쓰는 구단들은 항상 팬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질문인데 바로 오타니 선수 영입 여부죠. 그렇습니다. 이 데니스 린 기자도 오타니 5억 불 계약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저스와 매츠가 5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베팅할 수 있다고도 봤는데,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샌디에고도 참전할 가능성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소토랑 장기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팀 내에 장기 계약 선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 그것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분명히 샌디에고에 이런 장기 계약자가 많음으로써 앞으로의 페이롤 유동성이 걱정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그걸 아는 사람이면 피터 세들러 구단주가 지금처럼 팀을 운영했겠어요? 아니겠죠. 제 생각에는 가능성은 분명히 낮아요. 샌디에고로 올 가능성은 낮지만 피터 세들러 구단주가 워낙에 이제 매드맨이 더 이상 이제 아니야. 내가 미친 건 미친 것도 아니야. 그래. 이 진짜 미친 사람은 따로 있었어. 구단주였어요. 본원이. 구단주가 사라면은 또 사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배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저 역시도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샌디에고도 오타니 영입 중에 또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저희가 언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김하성 선수를 응원하시는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이제 타격에서도 어느 정도 좀 쳐주기를 바라고 있고, 지난해에는 그리고 어쨌든 OPS 0.7 때려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대하실 텐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타격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현재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타격을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 싹 사라져요. 그 정도로 수비에서 워낙에 기여도가 높은 김하성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 타석에서 분전을 해줬으면 저는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의 활약 앞으로도 조금 더 응원해보고, 또 이제 여름부터 좀 더 달궈지는 그런 선수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또 올라갈 거라고도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